안녕하십니까. 제14장 교육이란 무엇인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필수적이지만 정말 우리가 받는 교육이 좋은 교육인지, 그리고 미래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인재 양성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투자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대안학교가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거기서 나오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판단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루소 이전과 이후의 교육학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점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율이 좋아요?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규율이 있는 게 좋습니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 말을 다 해요. 그런데 배우지 않는 것 같지만 말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육도 그렇죠. 자, 과거에는 교육을 훈육 또는 훈모라는 말을 썼습니다. 엄하게 가르쳐서 그 뜻을 깨우치게 한다는 약간은 명령조죠. 훈련이라는 말에 이런 훈자가 들어갑니다. 자, 군대에서 교육은 그래서 정훈, 정치 훈련 또는 이념 교육이라는 뜻에서 훈자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면서 교육이란 말로 대신이 돼요. 이 교육이란 말은 맹자에 나온 말인데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를 교육하는 것이 군자의 세 번째 즐거움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때의 교육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강제적이지 않고 방임, 풀어놔서 맡겨둔다는 얘기죠. 방목처럼 내버려둬도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자유를 보장하면서 잘 자라라고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바로 방임주의적 교육입니다. 방임의 반대는 사육입니다. 예, 통제, 교육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좀 통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성을 길러주기도 해요. 함께 지내면서 협조, 타협, 양보, 배려, 그리고 이제 인정하는 것, 타인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원리나 원칙을 이제 규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상벌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규칙의 책임자를 이제 프린시팔이라고 일컫는데, 이것은 학교의 프린시플을 책임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죠.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방식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성이라는 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경향과 행태는 있겠죠. 이를테면 인간성을 믿으면 학교를 짓고 못 믿으면 감옥을 짓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규제 교육은 이를테면 순자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순자는 성악설을 강조했죠. 따라서 사회적인 제도인 예로 삐뚤어진 나쁜 본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제자인 더 나아가서 에이 법으로 해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성악과는 반대로 성선을 주장하는 믿음의 교육자도 있었습니다. 루소 여기서는 노자를 읽다는 얘기를 합니다. 노자가 그래요. 무의 내버려 두자는 얘기거든. 남을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버려도 다 잘 된다는 얘기죠. 이어 맹자도 본성은 착하다면서 성선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 본성을 잘 이끌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방심하면 달아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방심을 거두는 걸 수방심이라고 합니다. 수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성이라는 말을 쓰고 함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함양이라는 건
여기 물숫자가 들어가듯이 본래 씨앗이 있는데 물을 잘 줘서 기른다는 얘기예요. 물을 흠뻑 준다는 얘기거든요. 함양이라는 게 콩나물에 물 흠뻑 주면 잘 자라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인성도 물 잘 자라주면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양이란 말은 성선설에 쓰는 말입니다. 성악설에서는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옮기어 심거나 이식하거나 주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육이 과연 함양 교육인지 주입 교육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인성교육법이 우리나라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인성교육, 타인 공동체 향해서 더불어가는 교육을 받고 있는지 오히려 성적만 따지는 거 아닌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현대교육학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자유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제가 많아요. 학생 주체적인 참여, 우리처럼 이렇게 토론하는 수업보다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맙니다. 과연 학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수업 방식, 이거 좀 더 넓어지면 안 될까요? 좀 더 많아지면 안 될까요? 잘 실행되면 안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새로운 학교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학교는 죽었다는 선언이 있었어요. 왜? 학교에서는 자꾸 정치적인 이념만을 풀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는 사는 곳이 아니라 죽었다. 학교는 죽었다는 이런 식의 아주 과격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어요? 학원은 그야말로 성경만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학교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가 학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대안학교가 나옵니다. 대안학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안학교를 찾는 경우가 있고, 제도권에서 일려나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대안학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좋죠. 그런데 나쁜 점이 있고, 참, 현실에서 이제 문제점은 제도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이머의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오늘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학교는 국가 이념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왜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해주거나 전인적인 인간을 키워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대한대학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대학이 돈을 받고 학위 장사하는 곳으로 비치기도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대학이 있는 까닭은 학문적 탐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조차 대한대학, 시민대학 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의 목표는 뭡니까?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1%의 가능성이라고.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이고 믿음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뒤처지는 학생과 그리고 학교 밖의 비제도권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의 가능성이라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목표입니다. 현대 교육학의 창시자로 루소를 꼽습니다. 루소도 5아이를 다 고아원에 보낸 사람이 무슨 교육학의 아버지야? 말도 안 되지. 지 아이도 못 키우고. 예, 얄궂은 얘기예요, 정말. 와, 나도 어렸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해서. 그런데 여기서 그가 주목받았던 건 다름 아닌 바로 사람의 본성, 자연성에 대한 긍정 때문이었어요. 그의 교육서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에서 내버려둬도 본래적으로 잘 살 수 있었다. 그거를 잘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다. 과거에는 많이 이제 훈육, 통제였죠. 그러나 루소 이후에는 풀어놓고 방임하고 그 본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현대교육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에밀이라는 유명한 루소의 책이 있습니다. 이때 이 루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자연 속에서의 그 선한 능력을 현실에서 이렇게 꽃을 피게 해주는 것이라는 게 바로 그 에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루소의 교육사상은 자유롭고 그리고 아주 그
도덕적인 사회에 아주 오히려 주체적인 중심에 서는 교육이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루소 이전의 교육학은 이렇게 규율적 훈육이었지만 이후는 자유가 강조됐다 이거죠. 서머스쿨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현대교육학의 이념이죠. 그리고 현대교육은 루소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애들끼리 잘 뛰어다 놀다 보면 애들이 저절로 교육받게 돼 있다, 교육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짐나지움 기억합니까? 독일은 여전히 중등학교, 인문계 중등학교를 체육관으로 불러요. 짐나지움. 체육관 아니에요. 왜요?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게 몸이 제대로 크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을 통해서 규칙을 깨닫고 협동을 배웁니다. 따라서 체육관이 바로 중등학교, 중고등학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독일식 전통입니다.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선설의 입장은 노자, 맹자를 쓰고 성악선 순자예요. 그래서 이쪽 성선설에는 신뢰고 순자 쪽은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규율을 강조하고 교정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성선설에는 교육을 강조하고 인간성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더 심하게 나간 게 법치주의입니다. 공포 그리고 이제 처벌이란 걸 강조하죠. 바로 한비자가 순자의 제자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이건 그리스의 체육관이고 독일의 경우 16세기에 고전적 교양을 목표로 기념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이 기관이 19세기 초부터 1800년대 초부터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교육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학생들은 초등교육을 마치면 김나지움에 입학하고 김나지움에 입학한 친구는 이제 아비투어를 시험을 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독일의 인문계 중등교육기관을 김나지움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 주제 마무리 다 내용상 있는 거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 해보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보느냐, 학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집니다. 학생을 믿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갈 건지, 믿지 않고 고치는 방향으로 갈 건지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다르죠. 그래서 앞에 것이 성선의 교육이고 뒤에 것이 성악의 교육입니다. 성선, 성악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의 태도,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과목, 이게 중요합니다. 인성함양이란 말은 성선설의 리듬의 기발입니다. 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 10개짜리 쓰는 개발이라는 말 씁니다. 경제개발, 요 10개짜랑 다르죠. 요거는 편지봉투를 연다, 살짝 보여준다. 게시할 때 개짜입니다. 살짝 보여준다는 얘기죠. 본래 있었던 걸 펼친다는 얘기고 이 개는 없었던 것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 들어갑니다. 자, 교육은 1%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능성은 있어요. 1%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게 교육의 역할이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 자율이 좋은지 규율이 좋은지 한번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체벌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3 체벌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고4학년인 대학교 1학년도 체벌하면 왜 안 됩니까? 하면 반발하죠. 우리는 대학생이라고. 그러나 나이는 한 살 차이밖에 더 안 납니까? 그것처럼 이것저것 한번 규율이 있는 학교 어떤 규율을 만들 것인지 토론 주제를 만들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뭡니까? 바로 현대교육학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맹자의 교육서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 여기. 그리고 순자의 교육서는 아니라는 것, 성악설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양 철학은 주로 성악설 전통에서 교육을 했어요. 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사람은 원죄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교리거든, 교육의 교리거든요. 따라서 죄악을 막아보자 했던 것이 기본적인 서양의 교육학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소이로 달라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벌어지는 악행을 막아보자 한 것이 루소 이전이었다면 루소 이후는 오히려 자연 상태 말로 선량한 상황으로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그 프로젝트를 해봅시다. 고맙습니다.